자, 수전 방식 11번째 파트입니다. 원방 감시 제어 시스템, 스카다입니다. 스카다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다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슈퍼비저리 컨트롤 앤드 데이터 애쿼지션 시스템에서 감시, 제어,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설비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 통신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측 제어 시스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력 설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하는 것이고요. 또 원격에 떨어진 장비들을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뭐 이제 무인화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인력도 절감하고 또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 안전성도 높아지는 거고 또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그 시스템, 쉽게 얘기하면 감시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스카다라고 합니다. 자, 개요는 이 정도로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뭐 스카다를 공부하시면서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계측 제어의 어떤 그 전문적인 영역까지 공부하기에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뭐 통신 방식과 관련된 거,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제어 방식이라든지, 뭐 컴퓨터에 뭐 관련된 뭐 CPU와 관련된 어떤 거 전문적인 내용이라든지 여기까지 공부하기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가시더라도 기술사 준비를 하시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카다 시스템의 구성에서 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 떨어진 장비와 통신을 주고받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원격 단말 장치라는 RTU가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 하단에 이제 PLC라고 해서 어떤 그런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도 깔고 여러 가지 뭐 그 로직도 짜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PLC인데 PLC와 연계해서 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원격지에서 뭐 PLC나 원격 단말 장치를 통해서 어떤 그 신호를 주게 되면 중앙에서 이제 중앙 콘솔 센터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또 제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설비를 HMI라고 합니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서 인간과 장비가 서로 이렇게 인터페이스 돼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어실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콘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모니터도 있고, 뭐 CPU도 있고, 여러 가지 제어 설비도 있고, 통신 장비도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제어실에 이제 구성을 해 놓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말로서 설명하니까 좀 많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좀 적정하게 좀 모디파이 하셔가지고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카다 시스템에 여기 아까 이제 그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통신 선로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뭐 광 케이블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원격지에 뭐 수변형 설비를 예방 진단하는 시스템도 구성이 돼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명 설비도 제어할 수가 있고, 전력 시스템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이 뭐 차단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제어할 수도 있고, 전력 품질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떠한 통신 선로를 통해서 중앙 관제 센터로 신호를 주고, 감시를 하고, 다시 여기서 사람이 제어를 해서 원격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틀어서 스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말로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이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그 장비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계측 제어, 뭐 제어공학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기 쪽에서는 그 부분까지 할 수는 없고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력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전성도 높이고 신뢰성도 높이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술사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셔가지고 그 답안지 안에다가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하시면 돼요. 중앙 제어 장치, 제어소. 그래서 뭐 중앙 관제 센터에다가 컴퓨터하고 주변 장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간 기계 연락 장치에서 HMI 장비라고 해서 뭐 모니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 장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HMI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CRT 브라운관,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 제어반, 그 다음에 자동 기록 장치 뭐 이런 것들을 한 대 묶어서 종합적으로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차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 요약해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원격 단말 장치라고 해서 이제 멀리 떨어진 장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나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말단에 설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원격 단말 장치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각 변전소에 설치된 그러니까 서브 변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각 변전소에 설치된 단말 장치로서 통신, 공동 제어, 신호 변환부로 구성되어 차단기 상태, 기타 조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통신선을 통하여 중앙 장치로 전송하고 또한 중앙에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원격 조작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 제가 아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RTU라고 있습니다. 자, RTU를 조명 제어를 설치하는 장소에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관제 센터인데 변전소가 한 10개가 있어요. 그럼 각 변전소마다 전력 감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RTU를 1번서부터 10번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RTU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와 여기는 원격지로 떨어져 있는 거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장치, 통신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원격소 장치에서, 원격 단말 장치, RTU에서 신호를 주려면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전송 장치입니다. 취득 자료 및 통신 연락 장치로서 각 원격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원격 단말 장치와 중앙 제어소 간을 전송함으로써 중앙과 단말 간의 정보 전송을 위한 제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통신 장치에는 데이터 송수신 장치, 그 다음에 변복조 장치, 다중화 장치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낼 때 이제 뭐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의 어떤 거 신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조하고 다시 복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선로에 여러 가지 신호를 공통으로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사용하려면 다중화 장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스카다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원반 감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경보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 이제 운전원이 그 상태를 보고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위급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운전원이 조치하기 전에 원반 감시 제어 쪽에서 신호를 줘서 뭐 차단한다든지 운전을 중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문제 요소가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자동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뭐냐? 공급 신뢰도의 향상, 당연한 거죠. 전기 품질이 향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인화 운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 인력의 절감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원의 안전까지 도모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스카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는 어떤 하나의 단위 수용가 내에서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스카다 시스템이라는 건 또 한전의 개념에서 전 계통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뭐 하나의 공장, 뭐 하나의 뭐 어떤 그런 뭐 건축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좀 그 시선을 좀 확장해서 한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메인 변전소가 있고 또 서브 변전소가 있고 또 이 메인 변전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관리하는 또 중앙에 상위 개념의 또 어떤 그런 그 운영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스카다에서 지역 급전소 스카다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지역 급전소 하부에 또 서브 변전소라든지 어떤 그 장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브 스카다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이 서브 스카다 하부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확장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하부의 한전 계통 말고 일반적인 수용가의 스카다하고 또 연결해서 수용가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들을 또 관리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또 더 확장하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으로까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답안지 쓰실 때는 뭐 앞에 있는 스카다에 있는 기본적인 단위 수용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만 써 주셔도 되고요. 뭐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한전, 그 다음에 뭐 수용가와 한전, 그 다음에 이걸 더
넓혀가지고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답안지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제안을 드린 형태로 답안지를 쓰시는 게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왜냐? 스카다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제어 계측이라든지 전력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기 엔지니어는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적인 답안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큰 시선에서 큰 틀에서 답안지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기타 분야,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전의 개통하고 단위 수용가의 개통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뭐 사유재산에 속하는 부분까지 정보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전 계통적으로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이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어떤 그 스카다 시스템을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화다.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 수용가에서는 뭐 내가 어떤 시스템을 쓰든 어떤 통신 방식을 쓰든 내 마음인데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인프라와 연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국가에서 쓰는 어떤 그 통신 방식하고 그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쓰는 통신 방식이 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연계를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정은 표준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해서 운영하다 보면요. 해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게 되면 뭐 한 군데가 뚫리면 뭐 전체적인 게 다 오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력 산업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개인 정보도 누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서 해결해야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스카다도 전 계통적으로 연계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 발전소에서 수용가에 이르기까지 구성되는 운영 설비들이 국제 표준에 적합한 기기 및 시스템들로 구성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기종 간의 단일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상호 간에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이건 뭐냐면 최저의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의 전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표준화까지 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가 됐는데 단일 시스템 안에 모든 이런 정보라든지 아니면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운전이 되는데 이때 해킹을 당하게 되면요.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해킹에 대한 보안 설계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방 감시 제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방 감시 제어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념도들이 몇 개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단일 수용가에서 쓰는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가 들어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전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 계통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했을 때에 대한 뭐 간략한 그림이 나와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그림을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각각의 그 장치의 구성 요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 좀 암기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암기한 내용들을 배치를 해주시게 되면 기본적인 점수, 즉 합격점인 60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그 융복합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뭐 전자 분야라든지 통신 분야라든지 컴퓨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기 쪽에서 다루기 이제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전공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답안제 내용을 구성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카다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뒤에서 변전 설비의 예방 진단 시스템을 설명할 때 스카다의 개념을 일부 적용해서 다시 또 그때 설명을 추가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방 감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